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보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김다영 저자이시고요. 그리고 출판사는 미래의 창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제가 이번에 그 서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책을 협찬받아서 읽어보게 되어졌는데, 이 책은 제가 좀 빠져들듯이 받아서 오늘 그냥 단숨에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모서리 접고 줄을 긋고 그랬던 이제 책입니다. 먼저 이 책에 보면 책의 저자인 김다영 저자는 여행 트렌드 연구소 히치하이커 대표로 있고요.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 산업의 변화를 탐구하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여행을 전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행의 그 전문가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평단 모집을 할 때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이 책을 꼭 한번 받아서 보고 싶다라는 그런 호기심이 아주 강했던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2년 이상을 우리가 어디 맘 놓고 다니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답답함도 있었지만, 이 세계 어떤 그 여행의 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이게 참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한 그런 대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꼭 그 여행과 관련이 안 된 다른 어떤 그 일을 종사하는 이 일이 있더라도, 이 여행의 어떤 그 흐름이나 이 여행의 그 가는 어떤 그것을 이제 좀 파악을 하면 뭔가 이렇게 그 시대의 흐름이나 뭔가를 좀 이렇게 느끼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좀 이 책을 이번에 이제 그 서평단으로 선정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랬던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행에 관련된 모든 것을 총말라해서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앞으로 이제 그 여행 그 산업, 여행이 이제 또 어떻게 이제 바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자가 이제 전문가의 식견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건 세계적인 추세죠. MZ 세대들이 이제 다 이제 거의 소비의 그 주된 이제 세대들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MZ 세대들이 앞으로 그 여행의 트렌드를 어떻게 이제 바꿔 나갈 것이냐, MZ 세대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어디냐,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어떤 IT 기업들과 플랫폼 어떤 그런 기업들과 이제 매치되어져서 이 여행의 어떤 그 산업이 어떻게 이제 돌아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사단원에 가서 보니까 크리에이터 경제가 여행의 미래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건 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참 관심 있어서 주목하면서 보게 된 대목 가운데 하나인데, 지속 가능성과 여행이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그 단원이었는데요. 그 기후 위기 경고에 따른 어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이 여행 어떤 사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로를 잡아가야 될 건지. 그러니까 지금 꼭 여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지금 결국엔 기후변화, 기후위기, 여기를 생각을 하면서, 그 어떤, 길을 개척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모든 것에 이제 그 어떤 하나의 과제로 구성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아주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관심 있게 봤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몇 군데만 이렇게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남해, 가을에는 평창에서 살면서 일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일본에서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현실화되는 중이다. 2019년 창업한 일본의 아도레스는 매월 정해진 비용만 지불하면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거주할 수 있는 다거점 주거 구독의 시발점이 된 서비스다. 아도레스는 폐업하여 빈집이 된 전국 각지의 숙소를 전문가들이 새롭게 리노베이션하고 정기 구독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여행 어떤 그 트렌드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건 참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미 어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이런 관광업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루는 여기 가서 묵고 또 하루는 저쪽 가서 묵고 하면서 어떤 그 다양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그 여행을 즐길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숙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뭐 이런 내용. 예. 그리고 또 하나 한 군데를 더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 내 밴 라이프 열풍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G세대가 전통적인 의미의 여행 소비에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와 G세대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 소비를 희망하는 경험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으로 꼽았다. G세대도 밀레니얼처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해외여행이나 특급 호텔 등의 이벤트성 소비를 과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취미나 홈 엔터테인먼트에 돈을 더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G세대는 밀레니얼에 비해 자신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아이템을 소비하려고 한다. 예, 뭐 그러면서 이제 그 G세대들이 어떤 그 여행에 관심이 있는지 또 그들의 그 특성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뭐 자세하게 분석해서 설명한 대목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꼭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사업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G세대들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처해서 이렇게 사업을 벌여나가려면 이런 부분은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대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5, 6년 전부터 그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가 보통 사람들의 재테크 대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요런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참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예, 보면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퍼스트 클래스 리뷰의 공통점은 사진이 많다는 것이다. 내부 시설, 기내식, 각종 서비스를 매 순간 기록했다는 것은 퍼스트 클래스 탑승이 그 사람의 삶에서 매우 특별한 경험임을 시사한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1등석 경험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여행자들에게는 부자는 아니지만 퍼스트 클래스는 타고 싶어 라는 새로운 열망이 생겨났다. 앞서 꿈을 꾼 이들의 노하우를 부지런히 쫓으며 각종 카드를 발급하고 마일리지를 모으는 법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덩달아 커졌다. 이와 같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행기 탑승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항공 마일리지를 쌓아서 좌석을 업그레이드하는 팁들이 퍼졌고 이를 알아챈 항공사들은 퍼스트 클래스 마케팅의 대상을 부자가 아닌 일반 서민들로 변경하기 시작했다. 예, 뭐 이런 대목도 참 뭐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 퍼스트 클래스 하면 그 부자들이 이제 다 앉아서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주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이제 폈는데 이제는 항공사에서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퍼스트 클래스 마케팅을 이제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일반인들이 그 생소한 그 퍼스트 클래스 평생 뭐 한번 앉아볼까 말까 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앉고 나서 그것을 이제 자기 그 SNS나 이런데 공유를 하는데 아주 뭐 다양한 사진, 많은 사진을 최대한 올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케팅도 막 엄청나게 홍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항공사가 부자가 아닌 일반 서민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 마케팅 전략을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했다라는 뭐 이런 대목, 요거 아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게 보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국의 항공 및 호텔 예약 플랫폼 호퍼라는 그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호퍼는 한국에서는 그 이름이 다소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아주 뭐 급부성한 그런 이제 회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호퍼는 항공과 호텔 요금이 더 저렴해질지 혹은 더 비싸질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해 왔다. 특히 2019년 말부터는 이용자가 자신이 찾은 항공과 호텔의 최저 가격을 당장 결제하지 않고 고정해둔 뒤 나중에 그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가격 동결이라는 독점적인 기능을 제공해 왔는데 이는 팬데믹 이후 가격 변동이 더욱 잦아진
국내선 항공 예약에서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핵심 기술이다. 예, 뭐 이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예, 아주 급부상한 어떤 예,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고 뭐 그 외에도 정말 아주 뭐 괜찮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뒤에 이제 그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예,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여행 그 트렌드에 대해서 저자가 짚어준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참 그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들이 많고 내용을 보다 보니 이게 참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풀어나가야 될 그 과제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게 뭐 아무래도 이 여행을 가고 이제 그 항공을 이용하다 보면 예, 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더 놀라운 거는 이 책에 보면 단순히 그 어떤 뭐 해외 여행을 떠나서 이제 그 우주 여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 여행도 뭐 지금 보면 세계 아주 뭐 최고 그 부자들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 지금 이 우주 여행을 이제 뭐 떠나고 또 가서 이제 구경을 하고 그렇게 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우주 여행을 가면서 배출하는 어떤 그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에서는 그 우주선 발사로 야기되는 그 엄청난 소음 그리고 연기, 증기 구름이 그 발사장 일대의 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뭐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 책의 내용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아주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예,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아무래도 많이 여행을 다니고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듣고 직접 확인한 사람의 그 눈에는 그 모든 게 다 이렇게 그 흐름이 보인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여행 전문가가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어떤 보고 듣고 확인하고 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안목으로 쓴 책이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꼭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 다른 어떤 뭐 본인이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책을 보면 그 자기 직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하게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좀 이렇게 뭔가 이쪽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나가면 뭔가 이쪽이 뭔가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또 이러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뭔가 좀 신경을 쓰면 이 부분이 참 뭔가 전망이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뭐 우리 그 어른들이 여행을 많이 다녀서 식견을 넓혀라. 그래야지 이제 뭐 일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그 부분을 많이 본 그 저자의 어떤 그 내용들을 책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뭐 간접적으로 접하는 거지만 접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식견이 좀 넓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또 뭐 기후 위기, 환경에 대해서도 이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제 꼭 여행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접목해서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 나가야 될까라는 이런 뭐 어떤 철학적 고찰까지도 이렇게 좀 해볼 수 있게 해준 그런 아주 소중한 책이라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책을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예, 바로 이 책이었고요. 예, 다음에 제가 또 좋은 책 보고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